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의 부산 콘서트 티켓팅과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다음 주에 있을 서울 콘서트까지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이 들썩인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지닌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겹경사 소식들이 지금 마구마구 터져 나오고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임영웅 엔젤 국내 취약계층에 김치까지 기부했다. 든든한 한 끼를 제공했다.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나눔식을 진행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지난달에 있었던 기부 소식이었어요. 임영웅님의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이 국내 취약계층에 김치를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선보였던 겁니다. 이 페네스타가 공개한 기부 증서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을 위해 임영웅 엔젤님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물품은 국내 미혼모 시설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항상 우리 아티스트를 응원하면서 정말 열렬히 사회 각계각층의 따뜻한 선한 영향력을 그야말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뿜어내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다시 우리 아티스트에게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기부증서도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이렇게 눈부시다 보니 어떻습니까?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요번 부산 콘서트 티켓팅도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이 전체 콘서트에 대한 안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임영웅님의 티켓팅이 새로운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표 파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샀다 팔면 일단 엄청난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사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막강한 결정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하여 임영웅님의 콘서트 안표를 예로 들면서 어떻게든 조치하겠다,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콘서트 티켓팅의 파워를 자랑하는 손에 꼽는 가수가 우리 아티스트이기 때문이죠. 이번 부산 콘서트만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두 번의 콘서트 티켓팅에서도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나아가서는 가요계 전체의 팬들에게 아주 악질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표파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어찌 보면 티켓팅 파워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강력한 티켓팅 파워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오로지 누려야 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구나. 참 그런 안타까움도 듭니다. 조속한 조치가 계속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아마 조만간에는 깜짝 놀랄 결과를 또 우리에게 전달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임영웅님의 파워가 티켓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어제 새벽 시간대에 올라왔어요. BTS 임영웅 이곳 안 가고 OTT에 드라마 안 팔고 땡땡 패싱 반란. 무슨 말일까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방탄소년단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함께 거론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문제길래 이렇게 좀 중요하고 강력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자, 임영웅님과 방탄소년단 정국의 얼굴을 딱 비춰주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13일 KBS 2채널 뮤직뱅크에서 가수 임영웅이 14일 MBC 쇼 음악중심까지 각각 노래 무대를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 7 멤버들은 솔로 활동 때 쇼 음악중심에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다. 임영웅은 신곡 Do or Die를 발매한 뒤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중 뮤직뱅크에만 출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임영웅님이 나왔던 쇼 음악중심에 나오지 않았고, 반대로 임영웅님은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뮤직뱅크에는 또 출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 멤버들과 가수 임영웅의 신곡 활동에는 큰 공통점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특정 음악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땡땡 패싱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11월 솔로 앨범을 내는 정국을 마지막으로 7멤버 모두가 솔로 활동에 나선 이 방탄소년단은 4개 주요 음악 TV 프로그램 중 쇼 음악 중심에만 나오지 않았고, 지난주 신곡 Do or Die를 낸 임영웅의 모습 역시 뮤직뱅크에서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볼 수 없었느냐? 자, 방탄소년단과 임영웅의 특정 음악 방송 패싱은 해당 방송사 예능극과 기획사 간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딩이 좀 세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선 하이브와 MBC의 불화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9년 방탄소년단이 미국 최대 연말 음악쇼 출연으로 같은 날 열린 가요대전에 불참을 하고 난 뒤 하이브와 MBC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그 이후 뉴진스 등 하이브 계열 가수들은 쇼 음악 중심을 비롯하여 가요대전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영웅님은 KBS와 뮤직뱅크에서 이 빵점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KBS 예능극 사이에 앙금이 남아 이번 임영웅의 뮤직뱅크 출연만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가요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 임영웅님이 이 빵천백크 사태 이후에도 무지개 무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 Do or Die에서만 빠졌느냐?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빵천백크 사태에 제가 가수라 할지라도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티스트가 기분 때문에 방송을 출연하고 기분 때문에 방송을 출연하는 그런 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그 이후에 무지개 무대 역시 팬분들을 위해서 갖는 무대인 만큼 출연을 결심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 이번 Do or Die는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이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1위 후보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만약 또 1위 후보에 올랐는데 또 빵점뱅크 사태가 반복이 된다. 야, 그럼 이것도 사회적 논란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죠? 맞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속상함이 엄청나게 또 한 번 빗발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모든 수를 우리 아티스트는 아마 내다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빵점뱅크 사태가 또 한 번 나온다라는 게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Do or Die는 컴백 무대였지 않습니까? 가수가 음악방송에서 컴백 무대를 갖는다라는 의미는요, 그 노래가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많은 가수들의 노래와 함께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위 후보에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뮤직뱅크에서 예전 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예 KBS와 척을 둔다, 뮤직뱅크와 척을 둔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아마 임영웅님이 그때 이후로 무지개 무대조차도 아마
방송에 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1위 후보곡으로서 또 한 번 뮤직뱅크 위에 임영웅님이 서게 된다면 만약 정말 만에 하나라도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경우 이것도 뒷수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죠? 이 사태는 진정시키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뉴스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앙금이 남아있다. 물고기 뮤직 소속사와 KBS 간에 앙금이 남아있다. 글쎄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워딩은 전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는 글쎄요, 그런 논리로 방송을 하고 안 하고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정훈 대표님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로 아마 임영웅님이 뮤직뱅크의 출연을 좀 고사했던 게 아닐까.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하지만 임영웅님의 격경사를 보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 서클 차트의 4관왕에 진입하면서 압도적인 넘버원의 기록을 우리 아티스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영웅 서클 차트 4관왕 압도적인 넘버원이다. 서클 차트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으로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굉장한 차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려 4관왕에 올라섰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서클 차트 4관왕에 오르며 독보적인 인기를 빛냈다. 19일 서클 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컨텐츠협회에 따르면 임영웅은 41주차 서클 차트에서 무려 4관왕을 차지했다. 임영웅은 신곡 To All Die로 디지털 차트 무려 서클 지수 3151만 포인트, 다운로드 차트, 컬러링 차트, 통화 연결음 차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무려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10월 9일에 발매된 이 To All Die는 디지털 차트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무대 위 주인공이 되어 후회 없는 매일을 보내겠다라는 열정이 담긴 곡으로 임영웅님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인상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To All Die가 서클 차트 41주차 글로벌 K-POP 차트 106위의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존재감도 선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차트에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To All Die가 오르면서 대단한 기록을 선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기록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 내어주신 대기록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격경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엠넷에서 엄청난 예고 방송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뭐가 공개가 됐을까요? 자, 보니까 엠넷 마마 어워즈 베스트 메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 메일 아티스트가 무슨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최고 남자 가수 후보 부문에 우리 임영웅님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마마 어워즈에 임영웅님이 출연을 확정 지었고요. 또 수상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완전 박수 쳐야 할 일이죠. 자,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마마 어워즈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자, 보니까 BTS 멤버들이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후보에 올라섰습니다. 야, 후보자들이 굉장히 쟁쟁합니다. 우선 방탄소년단의 비, 빅뱅의 태양, 그리고 박재정 씨,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정국, 방탄소년단의 지민까지 방탄소년단 멤버들만 무려 4명이고요. 여기에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남자 가수상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자, 만약 이 후보상에서 임영웅님이 수상을 한다. 와, 그러면 이 방탄소년단과의 경쟁에서 또 한 번 승리를 하면서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미쳤구나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확실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남자 가수상 후보
마마 어워즈 언제 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바로 2023년 11월 28일 오후 6시 시작입니다. 아직 좀 한참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너무 심장이 쿵쾅대지 않으십니까? 더불어서 지금 이 스케줄이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자, 보십시오. 마마어워즈가 11월 28일 날 이렇게 확정을 지었는데, 임영님의 공식 팬카페에 있는 11월 달 일정 달력을 살펴보면 11월 28일에는 아직 아무런 일정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영님의 서울 콘서트 일정만 이렇게 지금 24, 25, 26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따끈따끈한 정보다. 물론 금방 아마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님이 100% 남자 가수상 후보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다.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임영님이 여기에서 수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어떻죠? 매우 높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거 수상 받으면 방탄소년단들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가수로서 이 남자 솔로 가수 중에서는 안 그래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했을 때는 임영웅님을 이기기 힘들다라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았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숙 훈련에 대한 유튜브 영상까지 공개가 되었죠. 아마 2탄도 금방 공개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임영웅님의 이 서울 콘서트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 조금이나마 덜 지루하고 조금이나마 빠르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 아티스트의 마음이 영웅시대 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연예인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건강 프로그램이면은 이런 수면 마취 하는 거 보여줄 수도 있겠죠. 또는 중장년층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신비주의 같은 건 많이 사라진 나이대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아직 30대 초반으로 굉장히 창창한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제 막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저런 가감없는 모습을 수많은 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을 임영웅님이 믿고 신뢰하고 있다. 단순히 나의 겉모습만을 보고 사랑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그 자체, 노래부터 인성까지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 아티스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우리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중에 하나 재밌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이 장면인데 여기 보면은 임영웅님이 리로드 때 갔었던 이 영국의 모습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영국에서 비틀즈가 걸었던 이 거리 포스터도 붙어 있고요. 밑에 보면 마이 리틀 히어로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 포스터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이런 깨알 같은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만큼 임영웅님에게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도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 I'm Hero The Final 그리고 이번 I'm Hero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님 덕질한 지 한 10년 차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도 가족 같은데 그때 가면 더 가까운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스밍하고 투표하고 응원하고 콘서트를 가고 소시와 같은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통해 함께 응원하시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서 임영웅님의 데뷔 10주년이 됐을 때 정말 든든히 우리 아티스트의 곁을 지켜주는 아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최근 공개한 사진 중에 이 우주복을 연상하게 하는 한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M 카운트다운에 등장하기 이전에
임영웅님이 공개했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의 장소가 또 공개가 돼서 굉장히 핫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바로 요 사진에 보이는 요 모습이에요. 이게 과연 어디일까요? 자, 아더에러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아더에러라고 하는 브랜드는요, 굉장히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트렌디한 패션 감각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더에러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아더에러라는 패션 브랜드를 상징하는 컬러가 푸른색인데요. 재밌는 건 이렇게 성수동에 가면 아더 성수 스페이스라고 해서 굉장히 이 아티스트들이 협업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매장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면요, 티켓을 끊고 대기를 해야 돼요. 뭐 돈을 내고 티켓을 끊는 건 아니지만 줄을 서서 입장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아트적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요거 기억나십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천장에 달려 있는 우주복 밑에서 사진을 찍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더에러, 성수동에 있는 아더에러 성수 스페이스 매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이곳에도 방문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는 정말 MZ세대들이 많이 가는 장소고, 뭐 주말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임영웅님이 우리 모르게 또 깜짝 방문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여기가 이제 소문이 나면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또 많이 찾는 장소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벌써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시는 영웅시대 분들은 여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임영웅님처럼 딱 서서 정면에 사진을 찍는 그런 추억도 남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더에러 성수 스페이스 가시려면 조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줄을 서야 한다라는 각오, 그리고 정말 많은 MZ세대들이 바글바글 하다라는 거,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지 않으신다면 임영웅님의 이 Do or Die, 바로 우주에 엄청난 영감을 준 장소 중에 또 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더에러 성수 스페이스,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딱 해보시면요, 위치가 나옵니다. 보면은 성동구 성수 1호 8이라고 되어 있고, 번지로는 성수동 2가 317-9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철역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 지하철역은 이렇게 3번 출구로, 성수역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쭉 내려오면 됩니다. 여기가 사실 성수동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카페 거리로 유명하거든요. 여기가 3번 출구 나와가지고 쭉 직진하면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카페들이 즐비한 곳이고, 소시도 자주 가는 곳인데, 야, 여기에 또 임영웅님이 이렇게 제가 인연이 없습니다. 우리 아티스트하고 한 번은 우연찮게 마주치고 싶은데 어떤 식당을 찾아가도 안 되고 참 속이 탑니다. 콘서트 티켓은 예매가 안 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겠다.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요, 저와 같은 이 유튜버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전문가들, 작곡가분들도 극찬에 쏟아냅니다. 항상 임영웅님에 대해 극찬을 했었던 미친감성 작곡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번 임영웅님의 Do or Die 노래에 대한 리뷰를 했는데 이러한 말을 했어요. 김영철 씨와 함께 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철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임영웅 씨 곡이라고 말을 안 했으면 나는 노래만 듣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다. 누구냐? 이거 혹시 아이돌 신인 노래 아니냐? 정말 되게 신나는 노래인데 이게 어떤 장르냐? 라고 물어보자 미친감성 작곡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EDM 장르에서 정말 많이 작업을 해봤었는데, 뭐 많은 걸그룹들, 그리고 김영철 씨의 노래 등등, 이 멜버른 바운스라고 하는 장르가 있다. 그리고 BTS 역시 퓨처 베이스라고 하는 EDM 장르 중에 하나다.
EDM이라는 이 장르라는 것부터가 큰 틀로 봤을 때는 한식, 중식, 양식이 있다시피 음악의 장르도 발라드, 힙합, 밴드, EDM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는데 그 장르 안에서도 또 나뉘듯이 EDM 안에서도 멜버른 바운스냐 퓨처 베이스냐 뭐 다양한 수십 가지의 장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임영님의 EDM 장르는요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하우스 장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는 도대체 뭔 소리요? 라고 할 수 있는데 EDM 안에서도 또 다른 장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영님이 후렴구근 노래를 들어보면 오오오 라면서 떼창 느낌의 이 보컬 멜로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악기가 함께 음악에 흘러 들어가는데 이 임영님의 이 Do or Die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나면 특히나 그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특히 초대형 스타디움 규모에서도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장르가 임영웅님의 바로 이번 Do or Die EDM 장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J들도 정말 많은 공연을 하는데 실제로 임영웅님이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이렇게 디제잉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거의 한 90% 정도 제가 예측한 것처럼 콘서트 때 아마 떼창하며 신나게 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임영웅님이 이번 Do or Die를 만든 거다. 특히 이번 Do or Die는요 그냥 임영웅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임영웅님의 이번 Do or Die는요 미친 감성 작곡가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장르 다 하세요. 이 슈퍼스타가 팬들을 위해 한 앨범 안에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타이틀곡인 만큼 사실 뭐 발라드 가수면 발라드, 댄스 가수면 댄스 가수인데 이 특이하게도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타이틀곡 장르가 대부분 발라드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뭐 런던보이도 있었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있었고 트로트 또 히어로와 같은 R&B 정말 많은 장르를 타이틀곡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음악에 대한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른 가수들은 이렇게 못하냐? 라고 김영철 씨가 질문을 하자 미친 감성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원하는 장르가 있고 잘하는 장르가 따로 있는데 보통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다른 장르를 하게 되면 어색함 때문에 인기가 점점 하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장르마저도 팬들이 수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함께 곡을 작업하는 작곡가들은 그만큼 장르에 대한 부담감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작곡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다. 자신도 함께 작업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미친 감성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많은 작곡가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티스트가 탐나는 가수인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Do or Die는요, 그만큼 장르의 한계를 단순히 뛰어넘었다가 아니라 이 가수가 얼마나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많은 팬들이 얼마나 이 가수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 가수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가 대박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나아가선 이런 댓글들이 보입니다. 임영웅이다. 어른들의 픽이니까 내 하객보다 엄마 아빠 하객이 압도적일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음원 퀸이라고 불리우는 콘서트에서도 임영웅님 못지않은 엄청난 티켓팅 파워를 자랑하는 아이유 씨 있잖아요. 이 아이유 씨와 임영웅님을 딱 두고 아니야, 내 결혼식 초청 가수로 부른다고 했을 때 누구를 부를 거냐? 이 질문에 대해 MZ세대들은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임영웅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 어떤 가수를 불러도 아티스트 임영웅님만큼만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가수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아이유 씨조차 임영웅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초청 가수로서, 결혼식 초청 가수로서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 이거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은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다 공감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 말고 어떤 가수를 결혼식에 초청 가수로 불렀을 때 이 정도의 지금 평가를 받을까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평생 자랑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가수를 불러서 이 정도의 극찬 평가를 받아내겠냐라는 겁니다. 뭐 아이유 씨를 선택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금 임영웅님이어야 한다. 어른들을 위해서라도 임영웅 씨를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이번 부산 콘서트 이렇게 색깔별로 최대한 많은 관객석을 마련한 것을 보고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대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남다르다. 다른 공연들도 저렇게 색깔로 좌석을 잘 구별해서서 많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단차 예시도 있고 진짜 섬세하다. 엄마가 콘서트 보내줄게. 역시 임영웅이다. 급호감이다. 이러한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을 만큼 콘서트 하나를 준비해도 그 배려심이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음악방송에 등장을 하여 깜짝 놀랄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바로 요번에 있었던 쇼 음악 중심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1위 발표를 하는 걸 앞두고 뒤에서 이렇게 귀엽게 누가 1위를 하는지 전광판으로 보려고 이렇게 막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 귀엽다라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임영웅님이 퇴장할 때 이렇게 잘 보세요. 멋지게 순간적인 건행을 하면서 퇴장하는 요 모습마저도 너무 귀엽다 라는 반응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음악방송이요. 다음 주에는 1위 후보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이 1위 후보곡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엄청난 각종 투표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임영웅님이 컴백 무대가 아니라 1위 후보곡의 무대로서 또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